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리뷰해볼 종목은 저희 구독자님께서 추천해주신 이 General Electric이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 회사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6개월 기준으로 42.66% 올랐고요, 1개월 기준으로 46.48%, 5일 기준으로 6.56% 오른 종목으로 2017년 때부터 크게 하락한 이후로 최근에 다시 올라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아직 많이 부족한 채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의 멤버십 가입을 통해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제 채널을 서포트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에게도 너무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리뷰했으면 하는 미국 종목이 있다면 언제든지 코멘트란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빨리 자료 수집을 하여 영상으로 화답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지금 많은 종목의 분석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많은 요청을 받은 종목들을 위주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 마음처럼 빨리 분석이 되지 않아 조금 늦어진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GE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GE의 사업 섹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에비에이션을 시작해서 캐피털, 디지털, 헬스케어, 파워, 리뉴어블 에너지, 리서치 등등 이렇게 다양한 사업 부서가 있는데 예전부터 GE는 인수합병을 통해서 무리하게 많은 사업 영역을 늘려온 것으로 유명합니다. GE의 CEO 잭 웰치를 시작해서 제프리 이멀트까지 굉장히 무리해서 사업 영역을 늘렸다가 부채에 허덕여 NBC Universal, GE Plastic, GE Water, GE Appliances 그리고 보니까 GE Lighting도 다 팔렸네요. 게다가 GE Biopharma도 팔린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이러한 사업부 중에서 실제로 어떤 부서가 돈을 벌고 있는지 SEC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말이죠. 이렇게 Power, Renewable Energy, Aviation, Healthcare 그리고 캐피탈 쪽에서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 부서라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캐피탈 빼고는 거의 벌고 있는 매출액의 비율이 그렇게 많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각각의 부서가 어떠한 일을 하는 부서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E파워라는 부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E파워의 주된 업무는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을 만들어서 납품하는 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요, 다양한 가스터빈의 모델들이 이렇게 만들어내는 파워에 따라서 나뉘어져 있는데요. 그것을 한 예로 9HA02 모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바로 9H01 또는 02 가스터빈이고요. 이 터빈이 발전소 안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터빈 안에 있는 팬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터빈이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낼까요? 영상과 함께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공기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공기는 전기를 만들어내는데 적합한 요소입니다. 왜냐면은 공기와 천연가스 및 연료가 합쳐지면요, 이렇게 터빈을 돌릴 수 있고요, 터빈이 돌아가면서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시작해서 전봇대를 따라 쭉 가면은 결국에는 가스터빈이 있는 이 발전소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7HA01, 02 모델의 가스터빈입니다. 아까 사진에서는 09 좀 더 상위 모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공기가 보시는 것처럼 팬을 통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갑니다. 컴프레서 섹션이라고 해서 압축되는 곳인데 압축기 내부에는 무수히 많은 블레이드가 돌아가고 있고 면적이 좁아짐에 따라서 공기가 압축됩니다. 공기가 압축이 되면은 당연히 온도는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압력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말이죠, 여기에 연료를 주입하면은 뜨거운 공기와 연료가 만나면서 컨버스천 챔버 안에는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개념은 자동차의 엔진 그리고 비행기 엔진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크게 폭발이 됨에 따라서 이 터빈이 돌아가기 시작하게 되고요. 그 속도는 자그마치 3000rpm에 달합니다. 이 터빈이 여기 있는 드라이브 샤프트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돌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전체가 돌기 시작하고 드라이브 샤프트도 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드라이브 샤프트는 여기 발전기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발전기 속에는 거대한 자석이 있고요, 코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자석과 코일이 바로 전기를 만들어내는 근원입니다. 이 자석이 빨리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여기서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요, 그 자기장과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전자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자가 연속적인 움직임을 취할 때 바로 전기가 되는 것이죠. 아까 제가 GE파워의 주된 업무는 가스터빈과 스팀터빈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 컴바인 사이클 파워 플랜트를 해가지고 가스터빈에다가 스팀터빈을 붙이면 효율이 50%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스터빈에서 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열을 HRSG가 캡처를 합니다. 그리고 관을 통해서 스팀을 이렇게 스팀 터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스팀으로 인해서 이 터빈이 또 돌기 시작하고요. 이 터빈에 있는 블레이드와 여기 있는 샤프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제너레이터를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또 전기가 추가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게 바로 발전소 안에 있는 이 가스 터빈과 스팀 터빈 그리고 HRSG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금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G-파워 부서의 역할을 좀 깊이 봤는데요. 이번에는 Renewable Energy 부서에 대해서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Renewable 부서에서는 Wind, Hydro, 그리고 Hybrid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Wind는 이렇게 풍력 발전이고요. Hydro는 이렇게 수력 발전, 그리고 Hybrid 부서에서는 태양열을 통해 얻은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에너지가 필요한 곳에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 풍력 발전도 이 돌아가는 팬에 터빈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람의 힘으로 이 팬이 돌아갈 때 내부에는 이렇게 터빈이 연결되어 있고요. 당연히 팬이 돌아가니까 터빈도 돌아가겠고 이 터빈이 돌아가면서 그것에 연결되어 있는 자석이 함께 돌아가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다음에는 G-Aviation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전 세계 항공기 엔진을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는 여기 G-Aviation, Rolls-Royce, 그리고 Pratt & Whitney라는 세 개의 회사인데요. 이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G-Aviation이 엔진을 가장 잘 만든다고 알고 있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5개의 다양한 엔진이 있고요. 비행에서도 가장 비싸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답니다. 항공기의 엔진 또한 가스터빈과 동일한 원리로 작동을 합니다. 공기를 빨아들이고요. 압축기에서 공기를 압축시켜 온도와 압력을 높인 다음에 연료를 넣어 터뜨려서 터빈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G-Healthcare의 경우는 마취나 뼈, 이미지 장비 및 MRI 등에 관련된 제품을 만들어서 매출액을 올리는 부서이며 마지막으로 G-Capital은 Aviation Finance 그리고 Energy Finance가 있는데 Aviation Finance는 항공기 및 엔진을 리스해준다던가 항공사로부터 구매를 한 뒤에 다시 리스를 해주는 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G의 각 부서들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매출액을 올리는지를 알아보았으니까 이번에는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얼마나 수익을 내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컴 스테이트먼트입니다. 매출액을 보시면 말이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19.42빌리언 달러를 기록을 했고요. 2분기 때는 17.75빌리언 달러로 조금 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2017년 때보다 확실히 매출이 줄어든 모양을 하고 있고요. 그것 때문인지 2017년 전후로 주가의 모습 또한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Gross Profi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Gross Profit 같은 경우는 매출액 빼기 Cost of the Revenue로서 그 매출을 만들기 위한 비용을 빼면은 이 Gross Profit이 나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의 수익성이 얼마나 좋냐 안 좋냐를 보여주는 부분으로서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4.14빌리언 달러를 기록했고요. 2020년 2분기 기준으로 2.67빌리언 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확실히 Gross Profit이 나아지는 부분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 많이 안 좋아진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번에는 Gross Margin vs Profit Margin을 보겠습니다. 이 Gross Margin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매출액 대비해서 Gross Profit이 얼마나 나왔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21.30%면은 그래도 괜찮은 정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기준으로의 Profit Margin을 보겠는데 마이너스 6.1%가 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만들어낸 매출액에서 Cost of the Revenue를 빼고요. 그 다음에 Operating Expense라던가 Other Expense 그리고 Interest랑 Tax랑 빼고 전부 다 뺐을 때 결국 기업이 적자냐 흑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3분기 때는 마이너스 6.10%이기 때문에 지금 적자를 보고 있고요. 다행스럽게도 2분기랑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적자의 폭이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로서 제가 봐야 될 부분은 기업은 이렇게 적자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 G라는 기업이 적자에서 다시 흑자로 턴어라운드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체력을 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밸런스시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Asset Distribution과 Liability Distribution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회사가 얼마만큼의 캐시를 들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부채를 갖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G는 39조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리시버블은 27.71빌리언 달러로 12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거래처로부터.
intangible은 말 그대로 기업의 이름이나 라이센스를 뜻하는 것이고요. 인벤토리는 14.93 빌리언 달러로 여태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2017년까지는 꾸준히 재고가 증가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재고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양새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이 갖고 있는 물건들이 쌓이지 않고 제때 계속 팔려나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Net 같은 경우는 공장이나 장비를 자산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Liability Distribution을 볼 건데요. G의 경우는 부채 부분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SEC 공식 홈페이지에 와서 이 Liabilities 부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hort-Term Borrowings를 보시면 말이죠. 이것은 1년 내에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는 돈으로서 G가 약 6조 정도 부채를 갖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Accounts Payable 같은 경우는 12개월 이내 거래처에게 내야 되는 돈으로 13.9 빌리언 달러 정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또 보시면은 long-term borrowings를 해가지고 이것은 장기 부채입니다. 이런 부채 같은 경우는 1년 내에 은행에다 갚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5년, 10년, 15년 장기적으로 나눠서 갚는 돈을 의미합니다. G의 입장에서는 이 account payable 같은 경우는 이제 receivabl의 돈으로 갚을 수 있을 것이고요. 이 short-term borrowings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 이 캐시 39조로 이 6조 정도의 돈을 갚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long-term borrowings인데요. 이 73조가 꽤나 큰 부채이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항상 이 돈을 갚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현금을 준비해놔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밸런스 상으로는 갖고 있는 현금보다 빌린 부채 양이 더 많기 때문에 좋은 밸런스시라고는 말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이 long-term borrowings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걸쳐서 기간에 나눠서 갚는 돈이기 때문에 몇 년도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long-term debt maturities를 통해서 한번 G가 갖고 있는 부채가 몇 년도에 얼마나 갚아야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G Industrial 그리고 G Capital이 있는데요. 먼저 G Industrial 같은 경우는 G Capital을 제외한 나머지의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 Power나 G Healthcare, Renewable, G Aviation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G가 갖고 있는 이 debt만 보시면 19조 정도가 G Industrial에 잡혀 있고요. 55.5가 G Capital에 잡혀 있음으로써 약 74조 정도가 Long-Term Debt로 잡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G 인더스트리얼 부분에서는 2020년 그리고 2021년에는 갚아야 될 롱텀 부채가 없습니다. 2022년 그리고 2023년쯤에 약 한 2.8조 정도만 보유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4년 동안은 무난하게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만 이 G 캐피털의 부채를 보시면은 2020년, 2021년에 자그마치 5.9조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2022년 그리고 2023년에는 갚아야 될 부채의 양이 더 많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는 이 39조라는 돈으로 충분히 사업은 영위해 나갈 수 있을 그런 여유는 보입니다. 왜냐면 대부분의 부채가 2030년에서 2055년까지 G 인더스트리에서는 9.6조 그리고 G 캐피털에서 32조로 대부분 뒤에 잡혀있기 때문에 G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시간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General Electric의 cash flow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net cash flow from the operation 이 부분을 보면 말이죠. 이 부분은 영업 활동을 하다가 남은 돈을 말합니다. 그래서 1.33조라는 돈이 남았고요. 확실히 2분기와 1분기 때보다는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3분기와 4분기 때만 해도 이렇게 캐시 플로우 쪽에서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실제로 주가만 봐도 이렇게 좋은 현금 흐름을 보여줬을 때는 주가가 잘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발생한 직후 바로 이렇게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로 돌아왔고요. 다시 이렇게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된 모양입니다. 참고로 이 free cash flow 같은 경우는 아까 cash flow from the operation에서 그 분기에 할당된 예산을 빼버리면 free cash flow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907밀리언 달러라는 플러스 형태의 free cash flow가 나왔습니다. free cash flow 또한 1분기와 2분기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렇게 free cash flow가 플러스가 되면은 갖고 있는 부채를 갚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좀 더 사업을 여유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가 갖고 있는 이 G 리뉴어블 사업부가 이번 정부의 수혜를 받을 예정입니다. 2020년 7월 6일 날 나온 기사를 보시면 말이죠. 미국의 하원 측에서 Green Act라는 법을 통과시켰고요. 이로 인해서 태양광 및 풍력 발전 쪽에서 수혜를 받을 것 같습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태양광 측에서 주는 Investment Tax Credit에서는 26%의 할인을 해주는데 이게 5년이 더 늘어나서 2025년까지는 수혜를 받을 전망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Investment Tax Credit은 태양광을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에서의 26%를 세금에서 빼주는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풍력 발전의 경우는 Production Tax Credit이라 해서 만들어내는 전기량에 따라서 그만큼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여기 Production Tax Credit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2019년 12월 31일 이후에 만든 풍력 발전의 경우는 1kWh당 1센트를 준다고 했는데 2020년 12월 31일 이후에 만든 풍력 발전은 1kWh당 1.5센트를 준다고 하니까 더 좋은 셈이 되겠죠. 이렇게 정부의 도움과 함께 2020년에는 특히나 굉장히 많은 풍력 발전이 지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풍력 발전 전망을 바라보도록 하겠는데요. 2020년부터 2050년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이 풍력 발전과 태양광의 비율이 점점 커져서 기존의 화력 발전이나 원자력보다는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점점 태양광 그리고 풍력 발전의 수요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다. 이번에는 G-Aviation의 미래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G-Aviation의 사업 모델을 보시면 말이죠. 크게 서비스 부분과 엔진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G-Aviation의 경우 엔진을 팔아서 얻게 되는 수익이 바로 이 엔진 쪽이 되겠고요. 팔린 엔진을 다시 서비스해준다거나 필요로 되는 부품을 파는 부분에서 얻게 되는 수익이 이 서비스 부분입니다. 보시다시피 서비스 쪽에서의 수익이 엔진을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15.2 빌리언 달러, 15.2조고요. 엔진 경우는 9조이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G-Aviation의 행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적어진 여행 수요로 인해서 이렇게 뉴스와 같이 50개의 비행기를 취소를 했고요. 쿼터 1에는 비행기가 덜 뜨는 만큼 정비를 미뤄둔 상태입니다. 여기 기사와 같이 Aircraft Retirement Accelerate라는 단어가 있죠. 코로나로부터 점점 회복이 되면서 항공사들은 오래된 비행기들은 처분을 하고요. 한 해 예산을 줄이면서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비행기를 도입하지 않으면 도입한 지 15년에서 20년 된 비행기를 더 많이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비행기를 G-Aviation으로부터 정비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새 비행기의 경우는 적어도 6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야 평균적으로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가 점점 없어질수록 보잉 또한 살아나겠지만 G-Aviation에서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G-Aviation에서의 매출액이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G에 대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G의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봤을 때 비록 지금 적자인 상태지만 적자의 폭이 줄고 있으며 매출액 또한 상승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밸런스시트에서는 안타깝게도 현금보다는 부채가 더 많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바이오파마의 매도를 통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이며 대부분의 장기 부채들은 2030년에서 2050년에 갚아야 하기에 부채를 빨리 갚아야 할 정도로 급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은 보았습니다. 그리고 G는 지금 흑자의 현금 흐름을 갖고 있어서 이 흐름만 잘 유지해준다면 그래도 사업을 원만하게 이끌고 갈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G의 미래 전망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도움과 함께 G의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사업이 기대가 되는 바이며 짧게는 코로나가 종식되면서 G-Aviation의 회복이 빠르게 눈에 띌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G의 주가가 2017년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와줄지는 미지수지만 코로나 이전이 12.83달러 정도가 됐다는 것을 봤을 때 장기 투자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해준다면 좋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G는 굉장히 크며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어서 리뷰하는데 조금 어려웠는데 그래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리뷰는 이렇게 끝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그럼 see you later.